시사본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어젯밤에 야간 선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일 시장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반등은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더욱더 강했습니다. 갭 상승 출발한 채 일제히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펼쳐졌는데요. 전방위 업종이 다 같이 상승한 장인 건전한 장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애프터장 시세에서는 살짝 오름폭을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제헌절 맞아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이번 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PPI까지 남아있는 소화해야 할 이벤트가 있죠. 또 TSMC의 전체적인 실적까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선과 800선을 양시장이 일제히 다 회복해줬다는 점에 잠시는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보낼 수 있는 장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빠르게 7,0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오히려 ASML이 장중 오후장에 들어서 정말 화려한 호실적을 내줬거든요. 정말 딱히 군더더기 없는 화려한 실적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세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오후장 들어서 살짝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할 이슈는 많다라는 점. 이번에 ASML 같은 경우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일제히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실적으로서 진지하게 증명을 해줬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비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76%가 일제히 상승 종목으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더 많은 종목이 81%대의 상승 종목 비율을 맞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정말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 출발할 때 마찬가지로 올라갔고요. 일제히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채 800선 오랜만에 회복을 해준 채로 오히려 장 마감 때 조금 더 끝단이 올라간 느낌이죠. 829포인트대에서 장 마감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랠리는 쭉 이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도 2차 전지도 나름대로의 화려한 부활을 보여줬던 장세였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면요. 아쉬운 게 개인의 물량이 이틀 연속 출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4.1조 물량을 장 마감 때까지 팔고 애프터장에서 조금 더 팔아서 5.8조, 그러니까 5조 8천억 물량을 개인이 일제히 투매로 던졌는데요. 오늘 장까지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2조 4천억 물량을 일제히 매도한 개인,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았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장 초반부터 오전장에서부터도 개인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집중한 종목들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투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많이 움직였다 생각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직행해버린 한미반도체,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탑3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시총 상위 순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이 담아냅니다. 반도체 위주로 쓸어 담은 모습이네요.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뒷단에는 금융 그리고 조선, 방산이 일제히 따라 붙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단에서는 삼성물산까지 외국인 주목했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담았을까요? SK하이닉스 담아줬고요. 대덕전자, 삼성 SDI도 꾸준하게 담아내는 모습이네요. SK스퀘어 외국인과 함께 마찬가지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비슷한 느낌으로는 삼성전기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익 IPS도 오늘 급등 나왔었죠. 7% 상승,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5년 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SEMI 쪽에서의 보고서도 발간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의 앞으로의 성장세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장세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오히려 애프터 장세를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살짝은 줄어든 모습. 오늘 210만 원대 그 이상까지 올라탔었던 SK 하이닉스는 현재 200만 원대에서 턱걸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장 마감대 대비해서 조금 더 시세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외 외신에서는 중국이 이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모델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용 아이폰에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나 약간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3%대 상승 마감했던 것 대비해서는 살짝 그 오름폭을 내려놓고 있고요. 2차 전지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약간은 아쉬운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금은 눌리는 장세를 저희는 전망을 해봐야 할까요? 그 상태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했었던 한미 반도체는 28%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스퀘어는 여전히 강한 모습, 코리아 서키트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확실히 움직임이 오늘 좋습니다. 한화비전도 오늘 한미 반도체에 뒤지지 않고 막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HLB 쪽이 정말 화려했죠. 전체적인 그룹주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급락 이틀 연속 하한가를 이끌었었던 미국의 간암신약 FDA 승인 관련해서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안도감을 쓸어내리게끔 했었죠. 전체적으로 HLB 제약, HLB 상한가 풀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킴이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그 뒤를 각각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정조준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함께 나눠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오늘은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열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나름대로 건강하게 전방위 업종들이 함께 상승했던 장으로 마감이 됐는데 앱장에서의 시세가 살짝은 탄력도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도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괜시리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자, 어제 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자리고 오늘 진짜 반등이 나온 자리인데요. 자, 오늘 반등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앞서서 미국의 CPI 발표가 나왔는데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또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거, 그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호뉴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이제 PPI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PPI까지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 살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이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또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확대되고 어제까지도 확대되다가 어제 이제 극적으로 또 새벽에 제가 또 짚어드렸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물론 이제 부과 안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했지만은 결국에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했더라면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을 텐데 오늘 그렇지만은 그 관련주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유가나 또 호르무즈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도 담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뉴스를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ADR이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27%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오늘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또 급등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또 이런 통행료도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쿵짝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확 올라오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아침에 시황만 잘 보고 있었다면 분명히 아침에 시가로도 SK 하이닉스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시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자리도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올라갈 때는 열심히 매수를 하시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좀 너무 많이 놀라셨고 조정이 좀 깊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PPI 지수가 좀 나쁘지 않고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또 SK 하이닉스 ADR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나 상승폭을 유지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자. 1차적으로 지금 많이 반등은 나온 상황이지만은 장중에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되돌림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버텨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수급이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지속적으로 외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외인이 지금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제 거의 한 달 동안 매도를 지속적으로 내다가 어제 같은 경우 한 2조 원대, 오늘은 2조 5천억 원대까지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좋았습니다. 다만 기간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4조 원대까지, 이제 3조 8천억대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져서 이런 점은 조금 이제 기간도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을 고점에서 좀 내고, 그렇지만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 보여져서 큰 의미는 없다 보여지고요. 이 점은 잘 참고하시면서 이제 매매하시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체 6%, 5%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자,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쪽에서 급등을 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코스닥은 사실 어제 굉장히 그저께 같은 경우 많이 무너지고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바로 반등 나오지 못하고 밀리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덜 됐는데, 오늘은 HLB의 또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니까 이제 중국의 항서 제조시설 개설 공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조금 희망,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FDA 승인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실리면서 주가 낙폭을 모두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모두 다 상한가 가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을 더 높인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 쏠림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HLB 그리고 또 단일 레버리지 예탁금을 좀 더 높인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더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급등은 그냥 더 가도 된다는 자리입니다. 더 가도 돼야 되는 자리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오늘장 단일 레버리지 ETF 희소식도 있었고 HLB 희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우리가 기대하면서
일단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오늘 발표될 PPI 그리고 내일장을 미리 정조준해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ADR 움직임이 되겠네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면서 특이점이 온 차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반등을 강하게 이끈 종목이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저밸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 자리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시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24만 원에 별 5개 비중 확대 사인을 드렸었는데 저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여러분들께 저점을 이렇게 강추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계시면 무조건 잡아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은 오늘도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주가가 장중에 시가 기준으로 시가 1%에서 6%대까지 또 급등이 나와주고 윗골이 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매물벽이 뭐 29만 원이 매물벽, 전후가 매물벽인데 이걸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오고 30만 원 이상 가야 이렇게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장을 확인하고 산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겁낼 타이밍은 아니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앞서서도 37만 원에 우리가 쌍봉을 찍을 때 매도 타이밍을 들었었고 그리고 저점에서 이 별자리 자 앞으로 제가 림파고의 바닥 신호는 별자리라고 제가 호칭을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말씀드린 자리가 31만 원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자리는요, 28만 원, 29만 원이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별자리가 26만 원대, 27만 원이었고요. 네 번째, 자, 이 자리가, 자, 얼마냐? 24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8시 15분인가요? 8시 10분 때 여러분들께 별자리 24만 원, 예, 완전 바닥 신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어제장 마이너스 6%에서 10% 급등 나와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6% 이렇게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맥점이 너무 좋았다 하셨는데 40년 주식 인생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튼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또 손실 중이라면 좀 더 홀딩해서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탄력이 좀 더 컸죠. 앞서서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앞서서 있었는데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D램이 아무래도 D램 부분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도 10% 정도 하향 조정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죠. 17%를 하루 만에 17% 폭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앞서서 미국 시장의 SK 하이닉스 ADR이 이제 급등이 27%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사실 아침에 3% 시작했을 때 시가로 붙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다소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겁이 나신 분들이 오늘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전일 오늘까지 이틀 동안 양매수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 ADR이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굳이 SK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동사도 주가가 오늘장 3%에서 11% 급등하면서 217만 원까지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만 원대가 또 단기 똑같죠. 삼성전자 2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10만 원대가 단기 고점이다. 단기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버리면 매수세가 다시 또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를 추격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자리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잘 살피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동사 이제 170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별 5개 자리, 별자리, 림파고 별자리 170만 원 8시 15분 전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리고 난 뒤에 장중에 마이너스 8%를 6% 급등으로 이제 마무리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고 일단 하루 밀린 것을 이제 이틀 동안 이틀 만에 회복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근데 개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을에 이제 겁을 내셔가지고 빨리 이제 팔아치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 어제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러프하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바닥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25% 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같이 보셔야 되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옆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삼성전기가 윗꼬리가 달렸다가도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오늘 윗꼬리를 다 만회해주는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삼성전기는 다시 한 번 더 추가 오늘 고점 이상도 또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SK하이닉스가 오늘 고점 이상의 탄력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SK하이닉스도 20% 갔다가 15%까지 빠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기,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SK스퀘어, SK까지 모두 이제 같이 함께 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얼마에 팔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얼마 바닥을 찍고 지지를 하고 더 가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얼마 찍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돌파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탑2만 잘 지켜보시면은 이제 관련주들은 삼성 관련 그룹주 그리고 SK 그룹주는 다른 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룹주들의 움직임으로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D&D 파마텍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속에 천불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실 수 있는데, 자, 속에 천불은 났지만 또 한 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D&D 파마텍은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물밑 협상 얘기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잘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밀리면서 또 많이 빠졌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서서 이 자리 7만 원 언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추를 해드렸고요. 또 이 자리 이때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 또 제가 이제 D&D 파마텍을 말씀드려서 바닥에서 또 30% 급등 나와준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선택 매도를 드렸고 이때는 이제 조직 생검이 잘 나올 거다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언더슈팅이 돼버렸죠. 언더슈팅은 우리가 무조건 잡고 봐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닥에서 프리마켓 차트가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지금 이제 동사가 이제 정규장에서만 지금 이제 되다 보니 안 나오지만 12만 8천 원이 고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만 8천 원까지 빠졌었는데 12만 8천 하면 100% 넘는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100% 이상 급등이 100%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때가 저점 그리고 다시 또 시장이 밀리면서 어제 캔들이 좀 실망스러운 캔들이 나와주었죠. 장중 11%. 이것은 동사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것이 아니고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코스닥이 빠졌다는 거죠. 왜 빠졌냐 보니까 HLB나 뭐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또 빠졌었고 우리가 또 알테오젠이 어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테오젠이 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의 SC제형 관련한 호술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장중에 17%대까지 급락했다가 돌려내서 그래도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했고요. 오늘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수급 쏠림이 반도체 투잡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좀 탄력이 좀 저조했던 거고 앞서서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오늘 단기적으로 다 낙폭을 많이 하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자. 그렇지만 이제 알테오젠 시총 1위다 보니까 이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2%라도 3%로 간다면 코스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이오 종목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끼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인바디, 흥구석유와 STX엔진 그리고 TSI까지 저희 받았었는데요. 흥구석유 최근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저희 이 자리에서 글 들고 가도 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흥구석유는 우리가 유가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머니왕에서 유가가 하반기에 80불대도 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지금 당장은 우리가 78불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60불대까지 내려왔던 유가가 무려 78불대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이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타코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또 괜찮아졌다가 이슈가 좀 줄어들었다가 또 이제 대공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주까지도 또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주가는 오늘 흥구석유가 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불확실성이 또 다시 확대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이상 또 갈 수 있다. 이 점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약품 봐야 되는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안 짚어볼 수가 없을 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약품은 정책주죠.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낙태약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미프진 기대감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식약처하고 이제 협상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이제 현대약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약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홀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관심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SK스퀘어 가져와 주셨어요.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이 종목 같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SK스퀘어는 매수가 현재가 현재가에서 130까지 장중에 135만 원까지 눌렀었는데 생각했던 부분이고 목표가는 15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0만 원 잡으면서 러프하게 매매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5% 갔을 때는 SK 스퀘어가 10% 탄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좋은데 ADR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탄다면 충분히 SK 스퀘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10% 정도는 상방으로 열어놓고 매매하셔도 좋다는 뜻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스퀘어 155만 원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가격 전략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링 시간 와룡 선생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또 유의미한 반등, 건전한 장세였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면 남아있는 7월장 변동성이 상당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네. 이렇게 반등할 때 올라타도 괜찮은 장으로 보시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해 오신 프로파일링 단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미국의 물가지수 안도 반도체 랠리의 급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통행세 20%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또 타코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반도체 랠리 급등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한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제가 최근 빠지다가 제가 그제인가 어제쯤인가 제가 부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올려드리면 제가 부적을 올린 날은 거의 바닥을 치는 날인데 아마 이 방송 보는 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부적을 치고 팔지 마라. 이제 쫄려서 팔 때는 지나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오늘 미국장이 물가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6월 헤드라인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CPI가 3.5%. 그런 CPI 어떤 그 식료품이라든가 그 석유 제품에 대한 그런 뺀 다음에 물가 지수가 2.6%로 예상치보다 2.8보다 낮게 나와서 지금 물가가 좀 잡히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지금 CME 헤드워치에서 지금 보고 있는 6월 금리 지금 다음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그 부분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 다들 모든 섹터들에 발목을 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완화되면서 상당히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너무 빨리 급등했었고 그 시장 지수가 지금 9천 만을 간다고 하면서 지금 올해만 해도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리밸런싱을 연기금 리밸런싱 막아놓은 것을 7월부터는 리밸런싱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 리밸런싱 나오고 외인의 매도를 더 이상 받아줄 고객 예탁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수급 구조로 도저히 막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특별한 요소가 있었죠. 바로 레버리지 ETF가 5월 28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기계적 매도가 급등을 둘렀다가 급락을 불렀다가 폭락 장세와 폭등 장세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 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원래 금감위원장이 이 상품이 나올 때 들어 누워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했지만은 엊그제 대화를 하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탁금 상향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조절하니까 하나의 좀 지뢰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왜 시장이 무너졌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수를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 증시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지금 4월부터 계속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5월에나 이렇게 한번 그 조정을 받을 때 조정 받아서 신용이 털릴 때 다시 또 바로 반등이 나왔고 빠른 반등이 나왔고 또 이번에도 6월 말에 6월에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신용 매물이 털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반등 주다가 계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과거의 경험치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신용을 어떻게든 다시 신용을 쓰고 해서 계속 받아내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최근 이렇게 상승장에서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어제도 5조 7천억, 오늘도 2조 6천억을 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 반대 매매도 있고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개인들이 포기를 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보이는데요. 여기서 색깔을 잘 보시면은 요게 지금 고객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지금 보면은 한 6월 정도, 6월 말쯤에는 여기 한 130조가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치가 나오죠. 지금 136조가 있다가 지금 현재 지금 105조, 거의 30조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잘 버티다가 최근에 보시면 급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용잔고가 보면은 이때 38조 원이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신용잔고 35조, 이게 엊그제 이틀 전 자료니까요. 보통 D+2일 수도 결제 기간 때문에 어제 오늘 빠진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이 털리고 어제도 많은 매물이, 왜냐하면 어제 장을 보면서요, 시장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더 꼬꾸라져서 6,400을 향해 가니까 많은 분들이 체념을 하면서 매물을 던져버렸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CFD 계좌 아니면 또 증권사 반대 매매 그리고 스탁론인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신용 잔고가 5조 원 이상, 아마 지금 보시면은 외인 개인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10조, 11조를 미수 신용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포기를 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게 털려나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안타깝지만은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 피가 내 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매물을 던지고 나면은 또 수급이 빈집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잠시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위기는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추스리고 다시금 복구를 할 그런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닐까. 지금 시장이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렇지만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지금 환율도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거의 265억 달러의 거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1,600을 향해 가다가 1,400원대로 꺾여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수급 구조가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장세로 갈 수 있다. 거기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반도체 분석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조금 여러분 숨고르기 한 다음에 여러분 계좌를 추스리고 다시 원금 회복 그리고 수익 극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실 것을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과 수익 극대화도 결국은 미리 저점을 잘 잡아놔야 그게 가능하겠죠. 좀 준비해 주신 섹터들의 단서 풀어가면서 그 힌트들을 저희는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 단서 열어봅니다. 앞서서 반도체 급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반도체를 안 짚고 갈 수는 없죠. 반도체의 랠리 청신혼지, 최근 반도체 변동성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합니다. 네. 여기서 용기 내도 되는 구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시장을 끌고 온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스퀘어라든가 또 MLCC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삼성전기 등 지금 S7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같은 경우 그 7종목에 지금 현재 그 군단이 막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고 왔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깔아앉은 것은 SK 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을 하향시키면서 이거 SK 하이닉스가 뚝 부러졌고 스퀘어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고점 대비 5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끌고 내려왔는데 다시금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가 가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반도체로 올라진 장세, 눌림목에서 부러진 것도 다시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하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조금 꼬여서 그런 거지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전제였던 반도체 섹터가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38만 원을 찍고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게 엊그제 24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종목이 삼성전자 이 큰 종목이 고점 대비 36% 정도 아마 빠졌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다행스럽게 120선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이제 60선이나 중기 이평선을 저항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급 구조상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또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 ADR도 지금 발표 SK 하이닉스처럼 미국 시장에 지금 ADR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일단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삼성전자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목표가를 상향시키던 증권사들이 이번에 빠지니까 목표가를 또 하향했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경기에서 DRAM과 메모리 반도체 HBM 즉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지 않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지금 앞으로도 더 하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한 어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ADR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ADR을 매수하고 본주를 공매도 치고 이런 스윙 전략을 쓰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ADR이 막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되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서 더 하향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이 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서 오늘도 10몇 프로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수급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보다 더 상승률이 좋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지금 121선까지 차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아직 120선이 남아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갭을 뜬 자리인 여기서 아래꼬를 달고 반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의 상당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일수록 고점에 들어가시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막 급등한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또 빠졌다고 손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급 세력이 끌고 온 종목은 외봉으로 깔아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종목이 다시 올라와서 팔 기회를 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 네 개 종목의 반도체 섹터의 핵심주들이 우리 시장의 큰 형님들입니다. 이 종목이 굳건한 한 우리 지수 꺾이지 않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특히 대형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용기 가져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정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정말 상반기 내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 가는 종목들만 가는데 또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는 게 이쪽 섹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테오젠도 그렇고 참 바이오 안에서는 여전히 갈만한데 못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보시면은 올 1월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좀 올라간다고 하고 그쵸. 많은 전문가들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를 보라고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내내 제약바이오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특히나 또 자꾸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의 가장 쥐약이고 힘든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죠. 왜? 제약바이오는 매출이 안 나오고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면 계속 차입을 일으키고 돈을 써야만 합니다. 그럼 차입을 일으키고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잘 안 되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해서 뭔가 신약이나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한다면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게 해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금리 인상에 지금 타격을 받으면서 계속 빠졌는데 일단 미국의 지금 금리가 지금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지금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이 아니라 우리가 받겠다고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물가 인상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곧 다가올 중간 선거에서 물가 인상은 적대로 해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 레임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느 정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되지 않을까 생각.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ME 패드웨치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42%에서 17%로 낮아졌고 핀코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예상보다 낮은 CPI에서 지금 이 안도감을 받아서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제약바이오 올라오고 그렇지만 금리보다도 지금 계약바이오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그제 보시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알테오전이 하고 있는 SC 피하 주사 정맥 주사에 넣었던 것을 피하 주사 넣는 SC 제형 부분을 지금 하다가 이 부분을 개발했다고 해서 알테오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고 경쟁자로 강력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오니까 이게 많은 투자들이 우려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보니까 이게 신규 효소 물질이 만든 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나와서 그 알테오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막 급락한 종목이 바로 HLB입니다. HLB하고 펩트론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에서 몇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오늘 HLB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HLB도 지금 현재 지금 임상 FD 3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항서제약에서 또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관련해서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에 다시 또 실사를 또 해서 실사 종료를 준수했다고 하니까 다시 오늘 상한가 났습니다. 또 펩트론도 최근에 빠졌지만은 오늘 오너가 다시 자사주를 만주하면서 강인한 자신감 보였던 부분은 바이오도 이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오 제약주 갖고 계신 분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반등을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일라이릴리나 머크사 같은 종목들의 상승률 국내 안에서도 좀 그 온기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크게 5종목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리센스 메디컬과 메주, 채비, 한테스, 아크릴까지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저중에 3종목은 목표가 달성까지 됐네요. 자, 저희 리브스메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11%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리브스메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한 수술 로봇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뭐 어느 종목이나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히려 덜 하락률이 적고 로봇주, 2차 전지주, 원전주 대부분 40~50% 빠진 게 고점 대비 즐비합니다. 그중에 로봇주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제일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고점 대비 한 60~70%가 빠졌을 겁니다. 리브스메드 복강경 수술 로봇인데 로봇주가 다시 서서히 반등하고 제약바이오가 반등하면은 바닥을 자리 잡은 한 38,000원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한 다음에 상승으로 돌아가서 5만 원이나 6만 원 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갈 거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 가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종목으로 리브스메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을 정주준하기 위한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마키나락스 가져와 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마키나락스는 지금 요 인공지능 AI 쪽이니까 지금 차트만 보시면은 상당히 고점에서 조정을 다 받고 이제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산업 특화 AI 관련 솔루션 관련해서 기술 특례로 상장된 종목입니다. 바닥은 13,000원을 잡고 지금 이제 3만 원에서 지금 고점대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는 현대차나 삼성전기든 국내 5대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 환경에 특화된 AI를 개발하려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이 고점을 넘어서서 순항을 할 거라고 예상드리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시고 목표권은 4만 원으로 보시고 손절은 여기 있는 이 저점 구간인 이 양봉이 시작된 자리 그리고 음봉의 저점인 25,000원을 이탈할 때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4만 원으로 마키나락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반등 장세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반등 장세에서 어떤
그것을 종목이나 섹터를 통해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지 계좌 복구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녁 7시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룡 선생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클릭하시면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